연봉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명한 협상 전략 7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회사에서 연봉과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무작정 이직하기보다는 먼저 회사와 협상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죠. 하지만 먼저 현재 회사에서 협상을 통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사, 경영진, 대표, 그리고 인사팀과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7가지 행동 지침과 5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연봉과 처우 협상을 위한 7가지 행동 지침. 1. 나의 시장 가치와 업계 연봉 수준 확인. 먼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여러분의 역량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파악해야 효과적인 협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봉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지, 동일 직급, 동일 업종에서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다른 기업의 처우와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인크루트, 잡코리아, 리멤버, 블라인드, 원티드, 잡플래닛 등이 채용 관련 포털 사이트 및 직무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업계 및 경쟁사 연봉 조사한다. 업종 전문 헤드헌터와 상담하여 내 연차, 동일 업종, 직무에 맞는 적정 연봉 확인한다. 자신의 수준을 알고 있다면 협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2. 성과 데이터 준비 및 어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본인의 성과가 얼마나 회사에 기여했는지, 추가적인 업무나 역할이 늘었는지, 구체적 행동, 의 성과를 구체적 데이터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매출 20% 증가, 프로젝트 비용 15% 절감 등 비용 절감, 효율성 증가, 매출 증가, 신규 고객 유치 관련 성과를 수치화한다. 또 월간, 분기 보고서나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한다. 맡은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와 그 과정에서의 역할 정리한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회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라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3. 현재 직장에서 연봉 처우 개선 가능성 탐색.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업종 리딩 기업들은 연봉과 처우는 최상위권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죠. 불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 행동, 팀장 및 경영진과 성과를 근거로 연봉 인상 가능성 논의하기, 인사팀과 연봉 조정 시기 및 기준 확인하기, 성과급, 인센티브 등 추가 보상 가능성 문의하기, 복지 혜택 식대, 교통비,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확대 가능성 검토하기. 특히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 연봉 체계를 이해하면 더 현실적인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4. 승진 또는 내부 이동 기회 확인. 때로는 직접적인 연봉 인상보다 승진이나 부서 이동이 더 효과적인 처우 개선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 행동, 팀장 또는 경영진과 승진 가능성과 필요한 조건 확인하기, 추가 역할팀 리딩, 프로젝트 주도 등을 맡는 대신 연봉 인상 가능성 검토하기, 인사팀과 고연봉 부서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이동 기회 탐색하기.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라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이렇게 자발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는 모습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는 연봉 인상에 좋은 근거가 됩니다. 5. 전략적 협상 시기 선택. 언제 협상을 시작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성공적인 협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구체적 행동, 성과 평가 직후나 중요 프로젝트 성공 후 협상 시도하기, 회사 실적이 좋을 때 협상 타이밍 잡기, 연봉 조정이 이루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맞춰 요청하기,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 선택하기. 타이밍은 회사 실적이 좋을 때 본인의 성과가 인정받는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연간 예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협상을 시작하면 다음 해 예산에 여러분의 인상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유연한 보상 패키지 파악하기. 연봉만이 처우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보상 요소를 함께 고려하세요.
구체적 행동.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 스톡옵션, 복리후생 등 전체 패키지 고려하기. 유연근무제, 추가 휴가, 교육 지원 등 금전적 보상 외 혜택 논의하기. 재택근무 가능성, 업무 환경 개선 등 근무 조건에 대한 협상 시도하기. 자기개발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요청하기. 이러한 유연한 접근은 회사가 직접적인 연봉 인상이 어려울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7. 긍정적 관계 및 전문적 태도 유지. 협상은 대립이 아닌 상호 이익을 찾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구체적 행동. 감정적 접근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대화 시도하기. 회사와 팀의 목표에 자신의 기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기. 상사와 경영진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화하기.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방지하기. 협상에서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 7가지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누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부터 접근하세요. 직속 상사 경영진 인사팀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직속 상사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면 협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협상 시 5가지 주의사항. 이제 협상 과정에서 피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우선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적 접근 피하기. 가장 큰 실수는 감정에 휘둘려 협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또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 건 불공평해요라는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객관적 데이터와 성과를 기반으로 대화하세요. 2. 근거 없는 요구 자제하기. 단순히 연봉을 올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항상 왜 연봉 인상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가치와 기여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와 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요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세요. 3. 공격적인 태도 지향하기. 강경한 자세나 위협적인 태도는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건이 안 되면 떠나겠다는 식의 접근은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세요. 4. 비현실적인 기대 설정 피하기. 업계 평균이나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높은 요구는 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와 회사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세요. 5. 협상 결과 문서화 까먹지 않기. 구두로만 합의하고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이메일이나 공식 문서로 정리하고 관련자들에게 공유하세요.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은 연봉과 처우 협상을 위한 7가지 행동 지침과 5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직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협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현명한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MBTI 성격 유형별 연봉 협상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